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가까이 오는 이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봄과 함께 희망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왜 두 팔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 베를린의 거리는 아침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은 마치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대모대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도로의 이쪽 저쪽을 제멋대로 건너다니고 나치 시대의 전차처럼 그것들을 마구 깔아뭉개며 달리는 택시의 차창에는 주먹질이라도 하듯 오그려 쥔 손바닥 같은 잎사귀들이 어지럽게 날아와 함부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유레일을 타고 온 터라 몸은 찌뿌듯하고 허기진 데다가 금방 비가 쏟아질 듯 눅눅한 날씨는 우리에게 너무 썰렁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이 교회에 가는 날이어서 우리는 열차 안에서 검문하던 동독 관리의 이곳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무표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배당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였으니까 아직 동서독이 연합하기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분위기는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번지만 되면 집 찾기 쉬운 곳이어서 우리는 별로 헤맬 것도 없이 쉽게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에 들어서자 꽤 큰 교회였습니다. 실내는 500~600명은 너끈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전면에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에서는 바닷속처럼 차분한 음악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썰렁한 분위기에 잔뜩 웅크려든 동양의 나그네들에게는 너무도 훈훈하고 감미롭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시원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본당의 3분의 1쯤이나 될 듯한 로비의 벽을 따라 수백 개의 옷걸이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외투며 모자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서 무척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악수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식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허그를 하고 서로 볼을 이쪽 저쪽으로 마주 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악수를 하다가 포옹을 하다가를 반복하며 반가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서독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달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만나는 성 싶은 그들의 감동 어린 포옹이 그저 형식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곁에 서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여행을 하느라고 정장을 한 것도 아니고 면도를 할 겨를도 없어서 산적들처럼 수염이 덥수룩한 우리에게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숨이 막힐 만큼 아주 반갑게 껴안고 포옹을 해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낯선 이국에서 처음 만나는 서양 아주머니에게서 따뜻한 포옹을 받아본 것은 얼떨떨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인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허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굴 표정도 감정 표현도 너무 많이 굳어있는 나라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허그의 약효 때문에 그 이후 우리 가족과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허그를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던가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호주의 후만 맨이라는 젊은이 이야기가 전 세계의 기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두어 해 전부터 젊은이들이 누구나 안아드려요 프리 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시드니의 휘트 스트리트 몰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힐끔힐끔 보며 지나가는 사람, 이맛살을 찡그리는 사람, 묘한 비웃음을 흘리는 사람, 신기한 듯 사진을 찍는 사람 등 처음에는 모두 시큰둥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수십만 명이 방문했고 미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 소개되어 인기를 가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했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허그 캠페인 장면의 동영상이 계속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화문이나 명동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한동안 번졌었습니다. 이런 안아주기 캠페인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낯선 사람이지만 곧 마음이 통할 것 같았다. 나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더 자주 안아주어야겠다고들 말했습니다. 물론 경박하다느니 선정적이라느니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남녀가 유별하고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금기시하는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온 나라라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하던 것을 공개적인 애연 표현의 한계선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문날 만큼 굳어진 그런 감정 은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신기하고 희한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느 곳에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것은 한 곳의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병이 들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보살피는 이웃의 고아원 아이들은 살이 통통하고 건강하며 거의 사망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망자가 거의 없는 고아원에는 자기 아이를 잃고 약간의 정신 이상을 보이고 있는 젊은 엄마 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얼러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던 것인데 그 점에 착안하여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포옹을 하고 미소를 지어주고 신체적 접촉을 하면 훨씬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고아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4주 동안 매주 5일 이상 그리고 하루 15분씩 아이들을 포옹해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얼러주고 눈맞춤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측정한 결과 신장과 머리 둘레의 성장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 접촉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외국의 몇몇 대형 의료기관들에서는 간호사 교육 과정에 포옹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있었습니다. 간호하는 사람이 환자를 포옹해 주었을 때 환자의 통증, 우울증, 불안감 등을 경감시키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자주 포옹을 해주면 불안, 초조,
발성, 보행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삶을 시작한 아기들을 자주 안아주면 성장이 촉진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신체를 많이 접촉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지능 발달도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포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왜 두 팔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두 팔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안아주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쓸쓸하고 썰렁한 세상에서 우리가 두 팔을 가지고 반가워하며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두 팔을 가지고 더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침체되어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